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워싱턴 정인설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증시를 둘러싼 상승 랠리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배경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긴축 종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후 3시에 영국의 4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옵니다. 전달 3.2%에서 2.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목표치인 2%에 근접해서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논의가 더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시 주변 대기 자금이 많다인데요. 유럽은 6월쯤 금리 내릴 채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기 자금, 특히 MMF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MMF나 예금에 돈이 몰리니까 시중은행들은 그만큼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연준에 쌓인 지급준비금 잔액은 이달 들어서 늘고 있습니다. 3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MMF와 만기 2년 미만의 예금 등이 포함되는 시중 유동성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M2도 계속 줄다가 4월에 소폭 늘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가 이어져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선호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가 늘면서 미국 증시에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또 페드가 연준이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예정이죠. 이달까지는 매월 6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상환받았는데 다음 달부터는 250억 달러만 상환받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360억 달러의 규모의 유동성의 공급이 된다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세계 주요 증시 중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70%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기대대로 완화하고 금리 인하로 이어져서 이 랠리가 계속될지가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증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죠. 밤사이에도 많이 나왔는데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연준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연준이 주최한 포럼도 있었고 개별 언론 인터뷰도 많았습니다. 매파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좀 쏟아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기존 발언을 재강조하는 형태였습니다. 마이클 바 부의장은 현지 시간 20일 애틀란타 연은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까지 낮추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낮은 실업률을 언급하면서 여전히 미국 경제는 강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FMC 투표권이 있는 지역 연은 총재죠. 매파로 분류되는 레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연내 한 번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는 본인의 견해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금리가 지난 10년보다는 그 평균치보다는 다소 높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똑같은 매파이면서 올해 투표권이 있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금리를 내리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FMC 투표권이 있는 또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천천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고요. 필립 제퍼슨 페드 부의장은 모기지 은행 협회 주최 행사에서 4월 CPI가 좋게 나온 건 고무적이지만 이런 인플레이션 완화가 계속될지는 아직은 말하기 이르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또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일정은 22일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이겠죠.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도 나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월가에선 엔비디아 실적 전망치와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죠. 그래서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850달러에서 1100달러로 올렸습니다. 1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보다 200% 이상 증가하고 순익도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엔비디아발 랠리가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희설이었습니다.